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투자 실패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패 복귀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는 다시 겪으면 겪을수록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실패와 손실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의 실패 사례는 메인 아이디어의 훼손과 자기 과신이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종목명과 매수 동기를 말씀드리고 아이디어 단계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간에 아이디어 훼손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잘못해서 최종 손실을 봤는지 전 과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패를 분석할 때, 그리고 실패 사례를 보실 때 애매하거나 감정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실패담이 정말 인터넷에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많고 블로그에도 많고 그냥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아 보여서 샀는데 떨어지길래 몰빵을 치다가 지금 아웃당할 위기다. 뭐 산에 가서 찬바람을 맞고 아니면 한강 가갖고 찬바람을 맞고 오니까 정신이 좀 차려졌고 마음을 잡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처자식 얼굴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류의 실패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굉장히 가슴은 아프고 뭐 눈물 나는 사연들이지만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냥 재밌거리로 읽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꼭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아이디어가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내 대응은 똑바로 됐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 2018년도에 저의 가장 큰 손실은 동일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뭐 어디냐면 합금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합금철을 만드니까 철강산업이랑 연계가 되어 있고요.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에도 연동이 상당히 많이 된 스프레드 산업이에요. 철강산업 자체가 사이클이고 스프레드도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강한 사이클을 갖고 스프레드 따먹기를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나쁜 주식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걸러내야 될 것으로 스프레드 회사를 제가 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를 계기로, 그러니까 동일산업에서의 실패를 계기로 제가 원재료에 연동된 스프레드 산업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주식을 걸러내는 방법에도 스프레드형 기업을 배제하자고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런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동일산업 투자의 메인 아이디어는 합금철의 원료인 전해망간과 합금철의 가격차 확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해망간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이 그냥 원재료가 싸졌는데 제품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메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굉장히 수월하게 체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스프레드 따먹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익이 폭증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사이드 아이디어 자체도 제가 뭐 메인 아이디어 하나만 보고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사이드적으로 숫자들을 봤는데 숫자들 또한 매우 강건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입금도 없고 땅 현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시총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적자 본 적이 없고 현금 흐름, 배당 모두 다 양호했습니다. 배당도 거의 3%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3월 첫 진입을 7만원 중반대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딱 요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과거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던 간에 아이디어와 숫자가 괜찮으면 그냥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저는 이게 어떤 미래의 움직임에 바인딩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 훼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메인 아이디어 훼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2018년 1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같은 업종인 신팩메탈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게 1분기 만에 반년치 이익을 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스프레드 자체도 유지되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동일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며칠 있다가 발표한 동일산업 실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대로였어요. 거의 그대로. 이게 조금 늘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는 크게 빠지게 돼요. 이제 제가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그대로인가 라고 그때 봤더니 당시 동일산업은 합금철 말고도
그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 연계된 본강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강 자체는 굉장히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크게 적자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본강이 2018년 1분기를 크게 말아먹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땜빵을 쳐준 게 합금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금철이 신나게 잘 벌었는데 다른 사업부에서 까진 거를 그냥 땜빵 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게 저는 본강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거죠. 그 매수 시점에. 근데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 1분기 발표가 나고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미. 첫 번째는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는 사실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합금철 스프레드 확대로 실적이 크게 좋을 줄 알았는데 스프레드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일산업 실적은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업부에서 말아먹은 것 때문에 개선되지가 않았죠.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스프레드라고 하더라도 메인 아이디어가 굳건해지려면 스프레드 확대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메인 아이디어가 굳건한 겁니다. 근데 훼손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 근거 자체가 훼손이 된 거예요. 매수할 때 아이디어 자체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강이 미치는 악영향을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본강이 굉장히 악영향을 더 크게 미쳤죠. 제 생각보다는. 이 두 가지 핵심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메인 아이디어 그 훼손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손실을 인정하고 이때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실수를 제가 하게 돼요. 그게 실수가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 훼손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아이디어를 근거로 존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실수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투자를 하게끔 결정을 하게 만든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게 훼손되면 사이드 아이디어가 아무리 굳건해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됐지만 사이드 아이디어를 근거로 존버를 결정을 하게 돼요. 사이드 아이디어들은 뭐 현금이 많아, 아니면 배당을 잘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뭐 1분기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근거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근거로 존버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자기 과신입니다. 이거의 스프레드 자체, 그러니까 망간의 스프레드 자체는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나라 광물공사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실제로 체크가 가능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는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제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조금 더 보고 제가 악화될 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자기 과신이에요. 이 악화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연히 빠져나올 수는 있어도 그 타이밍을 잡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제가 그 가치지표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산업의 가치지표 단면만 보고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가치지표 단면만 보고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실수를 인정을 하고 메인 아이디어 훼손을 인정을 했으면 한 10% 정도 손실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변화와 훼손이 뭔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메인 아이디어 훼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좀 훼손된 것 같은데 다른 아이디어는 살아있는 것 같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디어 훼손으로 판단을 하고 잘라냈어야 됐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사이드 아이디어의 밝은 면을 굳이 구태여 찾아갖고 그 존버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주저하고 만 겁니다. 여기에는 본전 욕심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때 절대로 본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데 저는 본전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과신을 한 거죠.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대로 주가는 한 번에 반등 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쭈루룩 계속 하락을 해서 손실폭을 당연히 확대를 하게 되죠. 이게 과신과 우유부단함 그리고 주저함이 전형적인 투자 실패로 연결된 사례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쭉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이익이, 저의 손실이. 이게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아니면 기업이 잘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봐버리면 안 돼요. 훼손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나와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0%, 20% 이렇게 수리적으로 뭐 일률적으로 손실을 봤을 때 나오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기준으로 나오고 들어갈지를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 시장의 등락에 완전히 장단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패 사례를 더욱 늘리는 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메인 아이디어 훼손됐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투자 실패로 연결됐는데 저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25% 정도에서 손실 처리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얻을 교훈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프레드 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나쁜 기업을 걸러내는 거에서도 투자 실패, 스프레드 산업에 손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프레드 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산업에 정통한 내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래예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저도 이 이후로 스프레드 산업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손실 처리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본전 욕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지표의 단면을 보고만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 지표란 거는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치 지표를 보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OE를 통해서 어림짐작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가치 지표의 단면만 놓고 퍼가 몇 밖에 안 돼, 싸!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판단이라기보다는 더 버틸 자기 합리화를 한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원재료랑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다른 사업부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스프레드가 이 기업의 이익을 이만큼 뻥튀기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다른 사업에 의해서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 생각이 짧은 거겠죠. 아직 검토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뛰어든 거예요. 욕심이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점 한 가지를 꼽자면 손실이 25%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점검을 통해서 훼손된 아이디어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잘라낼 때도 굉장히 많은 주저함이 있었어요. 조금 더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저의 망상이자 희망에 불과했고 잘라냈고 그 잘라낸 돈으로 주력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됐죠. 근데 이미 너무 뼈아픈 실수들을 많이 해서 25%의 손실은 줄일 수가 없었죠. 여기서는 오늘 저의 실패 사례를 보시고 전형적인 실패 및 손실 확대 과정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손실을 보고 계신 게 있다면 저랑 같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메인 아이디어의 훼손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오늘 제가 영상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메인 아이디어의 훼손이 투자 실패 사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의 훼손은 거듭 제로 베이스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면 손실 폭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바로 자르고 나오셔야 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거 말고도 실패 사례를 몇 개 더 올릴 생각입니다. 실패 사례 중에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가 훼손된 사례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스프레드 산업에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기치 않게 스토리가 바뀌어버린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고수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투자 초보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시간이 된다면 제가 그런 메인 아이디어가 바뀌어버린 스토리가 중간에 바뀌어버린 기업에 대해서 투자 실패로 이어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